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곽성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제 풍력 전담 부서가 있고요. 저희가 한 30년간 풍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계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저희는 해상풍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보급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세 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약 한 837기가와트 정도의 해상 풍력이 풍력 보급량이 있고요. 그 중에 한 53기가와트 정도가 57기가와트 정도가 아마 해상 풍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전체 풍력 보급량에 비해서 해상 풍력이 좀 낮은 실정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보더라도 2025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만 보더라도 21년도에 이제 신규로 21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한 17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배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124.5메가와트라고 적었는데 이제 지금 상용으로 운전되고 있는 이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한림해상 풍력이 100메가와트가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고 아마 개통 연계가 되면 발전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 자은도에도 지금 100메가와트 단지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20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도 그 이상 이제 수백 메가와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풍력 비중이 0.55%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비중 다 합치더라도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화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직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보급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풍력은 육상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해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아마 제 생각에도 국내 해상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주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하고 좀 교류가 많습니다. 영국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제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터빈을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 풍력 보급이 거의 전 세계 3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게 불과 10년 내에 한 2, 3년 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부품 공장 유치하고, 조립 공장 유치하고, 실제 설치는 영국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좀 본보기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풍속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발전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풍속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10m/s가 넘죠. 근데 우리는 신안 측정하면 한 7m/s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도가 바람이 좋아요. 제주도가 저희가 이제 터빈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평균 풍속이 한 7.8m/s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북해는 상업성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7m/s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상업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완의 사안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한 6m/s 정도 되면은 상업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아리백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 풍력을 빨리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여기 적혔지만 뭐 54%가 현재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조사가 두 개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유니슨이 있고 터빈을 지금 8메가와트 뒤에 있네요. 네. 지금 뭐 두산에서 이제 8메가와트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형식 시험 다 끝냈고, 이제 유니슨에서 10메가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중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빈을 좀 잘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충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다만 좀 이것도 아쉬운 점은 지금 국내에 들어온 터빈 가장 큰 게 9.8메가와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12메가, 13메가 이제 조만간에 새로 설치될 해상풍력 터빈은 14메가까지도 지금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직 뭐 8메가와트 터빈조차 아직 시장에 지금 깔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LCR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벌써 중국은 뭐 최근에 20메가 터빈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기술 개발 속도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연구원으로서 이제 산업계하고 좀 자그마한 하여튼 뭐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약간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서 초대형 풍력, 그 다음에 부유식, 그리고 이제 단지 운영,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뭐 초대형 풍력이나 부유식도 있지만 이제 단지 운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국내 이제 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메가, 60메가 단지 정도밖에 아직 이제 운영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특히 이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발전 사업자들, 운영사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술들은 약간의 노하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직접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절대로 엔지니어는 키우겠지만 절대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걸어가면서 만들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많이 있고 이제 저희가 좀 세운 로드맵인데요.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몇 가지만 뭐 보시면 당장 지금 유지보수 기술 필요하고, 유지보수 기술은 말 그대로 지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터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절차서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선박 선박 운용이나 그 다음에 현장 안전 관리 같은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있는데 성능 시험인데요. 이것도 국내에서 이제 형식 시험, 그러니까 서티를 발행하는 시험들을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KS하고 코라스가 있는데, 코라스도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또 IC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증하는 국제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뭐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기상예보 기술 풍력하고 굉장히 또 상관이 있어졌죠. 이제 제주도에 VPP 사업 일어나가지고
예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이제 사업에 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예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단순히 이거는 뭐 기상 데이터, 이제 보통 기상청 데이터 가지고 발전량을 예측을 하는데, 뭐 저희도 직접 터빈도 운영하고 기상탑도 운영하고 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빈은 보통 한 뭐 80에서 100m 넛셀이 이제 그 높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잡성 이런 것들 예측하기도 힘들고 해서 네, 그런 기술들을 좀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아직까지 뭐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위성이나 기상청 정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또 스마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AI 네, 머신러닝 이런 것도 이제 풍력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기술들이 다 지금 적용이 돼서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야 되고요. 뭐 한두 가지 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고장 진단, 이게 고장이 어떤 고장이 났을까라는 것들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예지적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고장 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한 뭐 3,000에서 5,000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 장치야 중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뭐 네, 다른 문제긴 하지만, 자그마한 사소한 뭐 회로나 뭐 소자 하나라도 이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외산 터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부품들을 재고로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내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고장을 났을 때 내가 부품이 없으면은 이제 그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없다. 그럼 또 해외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이 바로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나가는데, 그때 이 부품이 고장 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장이 날지도 않을 부품을 교체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지적이라고 하는 유지 보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내가 얘가 고장이 날 것이라는 거는 그 보통 터빈에 들어오는 이제 신호들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미리 부품을 교체해서 다운타임을 줄여주는 뭐 이런 기술도 하고 있고요. 뭐 노셀 라이더 같은 거 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터빈 위에다가 라이더를 그 너셀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가까우면 200~300m, 얼마 킬로미터까지 이제 풍속을 바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풍속 컨트롤러는 너셀 위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풍량 분석해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리 이제 앞에서 오는 바람을 예측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좀 더 효율 높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새로운 기술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부유식 같은 거 지금 되게 중요하고요. 네, 부유식은 이제 지금 한 15메가와트, 해외에는 지금 이미 상업단지가 있습니다. 자금 60메가 상업단지가 있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영국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한 12기가와트 정도의 부유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유식이 당장은 제가 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약도상 아니더라도 뭐 한 20년, 25년 이후 30년 가까이 되면은 이것도 지금 고정식 해상 풍력처럼 여러 가지 이제 네, 기술 개발과 함께 이것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지원 항만에 관한 거는 이제 제가 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중국한테 밀리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 중에 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나 뭐 잘 아시는 제너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산에 비해서 국내산이 품질이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소모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보수도 잘해야 되고 장고장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몇 건을 따져보면은 중국이 훨씬 더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싸게 만들고 되게 많이 대량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뭐 새로운 타입의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더 성능이 좋은 제너레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뭐 이 사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게 2012년 7월 달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사진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여기 참여를 했고 그때는 뭐 자켓 타입으로 구조물 만들어서 싣고 와서 뭐 바다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고정하기 위한 그라우팅하고 상단에 이제 플랫폼 올리고 타워 조립해가지고 이런 타워를 운송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네 이렇게 바지선을 블레이드하고 너스셀 허브 옮기고 조립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례들을 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했고 또 화보구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모노파일을 쓰지 않고 자켓 타입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국내 용접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자켓 타입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부식이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나중에 네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했는데 워낙 또 잘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지금 서남의 한해풍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을 적용을 해가지고 단지 구축을 했고요. 뭐, 네. 이런 이제 그 노하우 또는 이제 네, 트랙 레코드들이 쌓여야지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고 동영상 하나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네, 그 유지 보수 관련된 특히 운영 관리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한 이유가 당장 뭐 신안이든 제주도든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갔을 때 네, 저런 이제 바다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자켓 구조물이 밑에 이제 그 뭐 청소하는 뭐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뭐 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구조가 되냐 이런 것들. 네. 아마 이런 트레이닝 센터들이 이제 국내에도 좀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반이나 수중 작업 같은 거에 대한 절차들이 이제 개발이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국내에는 아시는 분이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대만이나 유럽에서 예, 그 교육자가 와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엔지니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작업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이것도 타워가 지금 흔들리는 건데 예, 작업하면서 예, 이게 보통 설계할 때 이제 고유중 증명서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너셀이 안 올라 있어가지고 이제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건데 저런 작업들을 했을 때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절차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출할 때 이거는 뭐 해상 변조소에서 탈출하는 모습인데요. 예, 바다에 뭐 한 번 빠지면 이 사람 어떻게 구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PPT를 하신 거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관리나 작업 운영에 대한 이제 관리들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이런 이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 없었지만 화재가 났다고 하면 화재가 난 거를 이제 작업자한테 알람을 준다든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빨리 대피하라고 한다든지 서로 이제 그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발전기 고장에 관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쭉 진행을 해 왔고요. 혹시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보다 고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막 터빈 좀 운영해서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제주도 태풍 한번 불고 나니까 풍량 풍속계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벤트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작동이 이렇게 오류가 나지 해가지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갔더니 이제 요게 날라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터빈에는 다 세이프티 체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고장 나더라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복원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뭐 잘못 컨트롤이 돼가지고 뭐 태풍 같은 때 뭐 스탈 같은 거 나면 이제 브레이드가 부러진다든지 타워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고장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관리 기술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설치했던 터빈 하부 이제 수중에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보다 구조가 괜찮더라. 그러니까 부식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따개비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괜찮더라는 거 확인했고 해저 케이블도 보통 이제 사석으로 덮어놓는데 이제 어선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뭐 이제 쌍거리 어선 같은 경우는 끊어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저 케이블이 잘 다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는 또 케이블 모니터링 진단 기술도 아마 이제 연구 사업이 좀 진행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발전 설비 관리를 잘 해야 어찌됐건 이제 발전량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100메가 단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다음 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400메가 단지가 지금 뭐 계약이 되고 있다 어쩌다고 얘기해서 400메가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보통 국내에서 다 수급을 못할 국내산이 들어올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외산이든 국내산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가 그 캐펙스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지가 않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 배후 부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 3개월 만에 100메가 단지 같은 경우 2, 3개월 만에 그냥 공사를 끝내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는 저희가 이제 찾아봤더니 쓸 수 있는 항만이 어디 있나 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제 목포신 항만이 지금 유일하게 딱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항, 인천항, 또 어디가 있죠? 부산항, 이제 이런 항만, 군산항도 있네요. 이런 항만들이 이제 무역항으로서 지원 항만으로 쓸 수 있는 항만들인데 뭐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량이 너무 많아요. 다른 물류량이 그래서 계약이 이미 다 끝난 물류량이 많아서 터빈 기재제가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야적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군산항 같은 경우나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13메가와트 터빈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오면은 600톤, 700톤 이렇게 몇 셀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타워도 3단으로 보통은 조립을 해서 나가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뭐 여기를 에이프론 이제 조립 구역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여기에 3단으로 하려면 굉장히 큰 진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강하는 것도 뭐 이제 해수부하고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항만 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당장 1, 2년 내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목포 신항을 쓰고 있고 이제 혹시나 다른 이제 항을 쓸 수 있는지 아마 산업부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일본이나 대만은 이런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기본 이제 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만도 갔다 왔는데 대만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도 많이 되었고 보급도 많이 되었지만 인프라도 많이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이제 아예 항만을 클러스터에 조성하겠다는 계획 수립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조금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유지보수 기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유지보수 선박이 그 출발을 해가지고 뭐 가까우면 2, 30km지만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거는 멀면은 뭐 한 100km 이렇게까지 나갈 단지들이 있거든요. 계획상 보면 그러려고 하면은 선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뭐 한 400메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두세 척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오는 시간도 있고 그럼 작업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대규모 단지는 SOV라고 하는 큰 유지보수 함선 같은 게 필요하고 그 함선이 한번 나가면은 보통 뭐 며칠씩 수일씩 작업을 하니까 근데 그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입되기는 어렵고요. 당장 만들어지는 단지들은 CTV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유지보수 뭐 기지 그리고 이제 부품을 취급할 수 있는 물류창고, 크레인 이런 또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저기 신안에 들어가는 100메가 단지 같은 경우에도 간신히 이제 유지보수로 쓸 수 있는 부두를 찾았거든요. 거기에는 옆에다 창고 하나 짓고 모니터링 하우스 짓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단지들은 사실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고 이제 뭐 부품은 어디다 보관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트레이닝에 의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뭐 군산대나 목포대에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 국내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조금 많이 부족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해외 터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등급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데 외산 터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들 필요한 인력만 유럽에 보내가지고 교육시켜서 데려오고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국내에 대규모로 설치하게 되면은 다 인원을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또 국내에도 그런 에너지를 키워야 국내 발전기가 보급됐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대학 프로그램에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지금 매년 지금 점점 더 필요할 텐데 이 인원들을 만들어서 이제 엔지니어를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다가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나 더 남았네요. 요거는 이제 딱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발전사업 허가까지도 저희가 2022년 7월달에 받았는데 주민 수용성이 정말 중요하거나 저희가 이거 이제 2메가 하나 3메가 하나 2개 터빈인데 도에서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거의 2년 걸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연구원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이제 뭐 국가연구원이 이제 저 하여튼 연구원이니까 좀 주민들이 좀 동의해 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뭐 소음, 뭐 진동, 뭐 어지럽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 해양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굉장히 드리기가 어려웠고 다만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워낙 요새는 또 잘 아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실험이나 뭐 영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그거를 설득할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